서 변호사님, 예. 이번에는 민주당, 여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민주당은 진짜 경선에 지금 들어가서 엊그제 대전 충남과 세종 충북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좀 싱겁게 끝나가는 것 같아요. 예상은 좀 했습니다만, 변호사님도 일찌감치 이재명 승 그렇게 예견을 했었죠. 예. 그래도 이게 그 득표율 보고요. 네. 이재명도 스스로 놀랐다 하잖아요. 네. 이재명도 이게 놀라고 이낙연도 놀라고 국민도 놀랐다. 저는 그리고 이게 대깨문들도 당연히 놀랐을 것 같아요. 특히 대깨문들이 제 이재명 씨라는 게 대깨문들도 꽤 있거든요. 거의 아마 이제 그 한마디로 대세 구치는 더블 스코어 이상이죠, 뭐. 그러니까, 54, 55니까. 특히 충청도 지역은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지역 아닙니까? 그 민심의 이제 그 바로 밑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상당히 그 정세균이나 또는 이제 이낙연의 조직력이 상당히 강했던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도 뭐 결선 투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고요. 아마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 그 여당 지지층들 있잖아요. 여당 지지층들도 이게 우리 야당만큼 절박한 것 같아. 자기들에게 정권 재창출 안 하면 죽는다. 끝장난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그 본선에서 될 사람 확실하게 밀어주자. 이런 데 그 심리가 저는 나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낙연이나 이제 그 뭐 호남에서 한번 이게 그 역전 노려보자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호남도 상당히 전략적인 투표를 합니다. 거기는 호남도 이게 될 사람 확실하게 밀어주는 전략적 투표. 오히려 호남에서도 저는 이제 그 이재명이가 상당히 그 압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그 이재명이는 저희 여당 좌파 쪽의 후보를 우리가 고정해놓고 앞으로 저는 전략을 저는 항상 제가 말할 때 저는 예선에서는 가능하면 이게 중립을 지킨다. 다만 이게 제가 본선용으로 이재명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서 앞으로 이게 이재명을 어떻게 공격할지 이런 이제 연구를 저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남북, 대전, 세종 이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50%를 넘었어요. 이낙연 측은 그동안 좀 기대를 가졌던 것이 이 결선 투표가 있으니까 이재명이가 50%가 못 미칠 경우 한 40% 이렇게 될 경우 나머지 후보들과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결선에서 한번 뒤집어 보겠다. 이런 얘기를 꾸준히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결선이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결선 투표도 이게 없을 것 같고요. 뭐 만에 하나 이게 뭐 결선 투표 되더라도요. 그럼 이게 이재명 빼고 나머지 후보 뭐 정세균 뭐 합친 게 있잖아요. 그게 추미애. 그대로 수학은 뭐 추미애는 또 논의를 해야 되고. 추미애는 또 저쪽 이재명 정치는 이게 수학이 아니라 가지고 예를 들어 이낙연하고 정세균이 얻은 걸 더하면 이게 절반 정도는 다시 또 저리 이탈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결선 투표에 뒤집는 자체도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추미애는 제가 들어봤더니 좌파 패널 한 명 만나봤더니 야 추미애에게 이번에 아름답게 일단 한 3등이 목표래. 정세균만 이기면 좀 정세균하고 몇 표 차이 안 납니다. 정세균만 이기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 자기 총리 그렇게 구도를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 추미애 측에서. 이번에 그 이재명 밀어줘가지고 3등 하면 명분도 되잖아.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자기는 이게 그 책임 총리 정도 하는 게 그리고 이게 그다음 또 대통령 노리면 되는 참 이게 꿈도 야무지긴 하지만 추미애는 이게 그런 꿈을 그래서 결선 투표 가면 추미애는 이재명 쪽으로 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에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뭐 이런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 결과를 보면은 그동안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의 뭐 그게 다 대부분이 사실이지만 그쪽에서는 자꾸 네거티브라 그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네거티브 버전을 상당히 세게 벌인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크게 효과를 보지를 못했고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본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이재명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폭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 대부분이 또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네거티브라는 게 좀 이게 평소 이미지가 좀 하얀 이렇게 이제 그 흰 눈처럼 좀 이게 깨끗한 하얀 이미지는 네거티브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그렇죠. 이재명이 이게 수처럼 원래 껌해. 원래 수처럼 이렇게 껌하니까 웬만한 네거티브는 그런 얘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요. 뭐 형수 욕설, 김부선이 무상연애부터 뭐 별의별 아니 지방 의회 하는데 이게 야당 의원 보고 존경하는 의원님이라다가 갑자기 실제 존경 안 합니다. 이게 뭡니까 정말? 정말 이게 그 이재명이는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게 나쁜 것들을 많이 보여줘 가지고 웬만한 네거티브는 이게 그냥 검은 데다가 좀 더 검은 거 하나 해봤자 효과가 없는 거예요. 패가. 트럼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이재명의 연구를 이제 저는 이제부터 이재명 연구다. 저는 예선보다. 그런데 이제 그 네거티브보다는 오히려 이게 좋은 걸로 긍정적인 걸로 이재명이를 이게 제압하는 게 없는가.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근데 저는 이번 경선을 보면서요. 가장 이게 충격받은 사람이 저는 문재인을 봅니다. 문재인이가 뭐 겉으로는 이게 초연한 척나 중립 뭐 어쩌고 해도 이재명하고는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게 맞거든요. 옛날에 그 해경군 김씨에서 문재인이 가족 그때 엄청나게 했고요. 지금 가장 소문이 파다한 게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오히려 이게 야당보다 문재인이가 교도소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들이 파다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재명이가 한 번도 뭐 친노 친문인 적 있습니까? 이재명이가 지금 여기 문재인이 좀 표가 좀 필요하니까 뭐 이게 화해하는 세션을 하지만 실제 이재명이가 만약에 권력 잡으면 문재인 일파를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전부 교도소 간다 보거든요. 그 점에서 이게 가장 충격받은 게 오히려 문재인이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해봐요. 저는 뭐 문재인이가 여러 사람들을 이재명 캠프에 문재인의 측근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간 것도 이재명과의 일종의 뭐 화해랄까 절충을 모색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강민석이 대변인 아닙니까? 승부사 문재인이라는 책을 이제 9일날 발간을 하는 모양인데 미리부터 언론 플레이를 했어요. 기자들 다 모아갖고. 그래가지고 그 내용의 핵심은 뭐 윤석열 비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동행을 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이 문제를 가지고 케미가 아주 잘 맞는다. 이렇게 프로파간다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친문이 어디가 있느냐? 다 친문이다. 이게 바로 이 문재인이가 강민석을 통해서 이재명한테 보낸 메시지, 쓰리쿠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런 게 그 문재인 입장에서는 뭐 안전장치로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이재명이만큼 이게 그 얼굴이 그 교활하죠. 정말 이게 그 두껍고요. 표리 부동안. 그리고 이게 그 마음이 금은 그걸 이게 면후 심흑 후흑 할 때 얼굴이 이게 철판 깔은 것처럼 두껍고요. 그다음에 마음이 이게 그 수채로 시커먼 거 있잖아. 이걸 면후 심흑이랍니다. 양두구육 뭐 이렇게 쉬운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이가 그런 철판인데 저는 결국은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까지 그 친문이나 대깨문들한테 당한 것도 있고요. 저번 우리 경선에 봤잖아요. 뭐 이런 강민석 따위가 뭐 가가지고 중재가 됩니까? 저는 이해찬도 안 된다 봐요. 제일 큰 게 이해찬이가 지금 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해찬도 이제 뭐 건강 문제든 뭐든 저는 거의 끝났다 보고 이해찬도 이게 중재가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상당히 저는 지금 대깨문들이 제가 경선장에 뭐 가보진 않았지만 언론을 쭉 자세히 검색해 보잖아요. 지금 양측의 지지자들이 결서 싸우는 게 저는 상당히 그 결국 문재인을 지지하는 대깨문들은 이재명을 수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과들,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은 이 이른바 명락대전이 살벌한 이런 싸움으로 가면서 지지자들이 그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진 것 같아요. 특히 이낙연 측에 약자들이 되게 좀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낙연 측에서 이재명 보이콧 현상. 이게 뭐 뚜렷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 보수 쪽, 이 우파 쪽 같은 상당히
청시로가 아닌가. 이낙연 지지자들의 대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본선에 가면은. 그거는 이제 그 객관적인 수치로 예. 확인이 되고 정서적인 걸 뭐 직관적으로도 그렇지만 예. 저는 후보들 중에 그 예를 들어 이제 이재명을 지지했던 사람은 그는 이제 워낙에 좌파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재명 지지했던 사람은 국민의힘 뭐 찍거나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이낙연하고 정세균 그거는 좀 중도가 많거든요. 저는 이낙연하고 특히 심한 게 정세균. 예. 뭐 정세균도 한 7, 8% 얻었죠? 그렇습니다. 7, 8%가 작은 건 아닙니다. 7%가 적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이낙연과 정세균 지지자들은요, 최소한에게 과반 이상, 최소한에게 절반 이상은 투표 안 하거나, 예. 뭐 진짜 조금 정도는 오히려 이게 역으로 국민의힘 있잖아. 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을 찍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이재명하고 이낙연이나 정세균 지지자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이미 제가 보기에 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걷는 거예요. 예. 이미 그 두 척은 화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따라서 통계를 봐도 통계를 제가 하나 그 가져온 게 있는데 예. 한국- 소개 좀 해주시죠.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 있잖아. KSOI. 예, 예. 거기서 이제 그 이재명 지지자 중에 너 혹시 이게 그 이재명이 안 되면 이낙연 찍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이낙연 지지자한테도 너게 안 되면 이재명 찍을래 물어볼 거 아닙니까? 예. 그랬더니 이제 그 이재명 지지층은요. 이재명 지지층은 이제 그 이탈이 좀 적어요. 예, 거의 없어요. 한 23.8. 예, 23.8 정도가 조금은 이탈 있지만 23.8. 예. 근데 이낙연 지지했던 사람은 거의 절반 가까이 예. 41.7. 42입니다. 42. 엄청난 거죠. 42%가 거기 죽어도 나 이재명한테는 못 찍겠다. 그러니까. 내게 손가락을 자르고 투표 안 하면 안 해도 이재명이는 못 찍겠다. 이게 투표 안 40입니다. 하든가, 투표 안 하든가 야당 반대죠. 후보 찍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42%가. 아니면 이게 그 심상정이 찍을 수도 있지. 예, 그럴 뭐 수도 누구도 있- 찍든. 예. 최소한 다른 이게 후보, 다른 후보. 이재명이는 못 찍겠다. 저는 이게 이게 진짜라 봐요. 예. 이게 수치로도 증명이 되고 우리가 그동안 이게 행태를 보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이런 팩트가 아닌가. 이게 아마 좌파들한테는 가장 이게 문제일 거예요. 과연 이게 원팀이 자기들에게 원팀대가 우리 처음에 다 모으자 하지만 이미 이낙연이나 정세균 지지층은 여론조사는 없지만 더 심할 거로 봐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근데 이거 이낙연과 정세균 지지층은 대거 이재명에 이탈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저는 상당히 자유우파 쪽으로는 희망적인 신호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이탈층에 뭐 절반만 오더라도 엄청난 효과죠. 두 표가 되는 겁니다. 그쪽 예. 찍을 사람이 이쪽에 오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이탈청이 절반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뭐 한 10분의 1만 와도 어차피 이게 내년 대선은요 차이가 결국에 진영 간의 총력 대결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층에서는 42% 아닙니까? 예. 22%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겠다. 그게 투표장에 안 가버리겠다. 성질 나갖고 그런 얘기고 19.7%타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그러니까 그 이탈층의 최소한도 절반은 야당 후보를 찍겠다. 그게 뭐 심상정이는 야당 후보는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또 아까 하지만 홍준표가 됐을 때 또 고민을 안 할 거 많고. 예. 근데 윤석열이나 최정희가 되면 여기는 이탈될 수 지금 있죠. 윤석열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렇죠. 조사 자체가 제가 보기에 윤석열이 윤석열이나 최재형 쪽으로는 좌파 쪽에서요 이낙연 정세균 측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홍준표가 되잖아. 그러면 이게 홍준표나 이재명이나 이렇게 투표 안 할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는 이런 상황이죠. 그게 반반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JTBC가 또 조사한 걸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 가상대결을 붙여놓고 이낙연 지지층한테 누구를 지지하겠느냐 했는데 이재명 지지하겠다는 건 33.5%뿐이 안 돼요. 그게 비슷합니다. 이재명 나 별로 지지 않겠다는 사람이 한 70%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게 그 이재명 캠프도 이게 제일 고민일 것 같아요. 고민이. 진짜 이게 그 이낙연이나 정세균 이 지지자들을 어떻게 온전히 내한들어 끌어들일지. 근데 그거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상식이 있고 나름대로 이재명 지지자에 비하면요 이낙연이나 정세균은 조금 상대적으로 신사입니다. 좀 이게 나름대로 상식도 알고 염치도 알고
뭐 좀 알아요. 근데 어떻게 이재명을 찍겠습니까? 최소한 이게 저는 형수 욕설부터 이게 온갖 거짓말 있잖아요. 아니 그 흔한 의회 가가지고 이게 존경하지 않는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아무리 좌파지만 찍어요. 따라서 저는 이재명이가 이 지지를 끌어안기 있잖아. 이거는 이게 이미 늦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런데 더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원래대로 하면은 지금쯤 이제 끝날 시점입니다. 9월 5일인가 언제 끝나게 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늦어져 갖고 10월까지 가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이른바 명락대전이 그만큼 더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제 TK, 뭐 PK, 혼합 막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더 심각한 감정 고울이 생긴다고 봐야죠. 그런 점을 보면은 아주 우파한테는 보수 쪽한테는 좋은 이런 현상인데 지금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국민들 과반이 정권 교체를 지금 바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우파만 제대로 경선을 잘 치러 가지고 좋은 후보를 뽑으면은 이거야말로 따놓은 당상 아니냐. 근데 자기들끼리 너무 싸우고 있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근데 저 극단적으로 제가 추측해 보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후보 이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게 그 정세균이나 이낙연이도 투표는 하러 가야지. 왜 기자들이 카메라 들고 오니까 투표는 하러 가야지. 그렇죠. 근데 이거 투표용지에 이재명이 찍을까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제가 보기에 뭐 심상정이다. 예. 완전 엉뚱한 사람을 하나 찍고 근데 이게 이재명이 뭐 지지하는 것처럼 말을 하겠지만 정말 이게 안 찍고 싶은 근데 그게 이제 뭐 밝혀질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런 심정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이미 쪼개질 대로 쪼개지가 산산조각이 난 거죠. 예. 이거는 이제 이재명하고 이낙연, 정세균하고는 봉합이 안 된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 이제 우리 우파 쪽에서도 그걸 잘 활용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이낙연이나 정세균 층에서 이탈층을 제대로 이게 우리 어떻게 보면 산토끼잖아요.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지 이 전략을 좀 상당히 깊이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산토끼를 잡아와야 합니다. 예. 집토끼도 지키고. 근데 집토끼들이 지금 그냥 하도 이 싸우는 거를 보면서 이탈하는 사람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시도 이제 시작이니까 아무래도 사파 싸움이 어쩔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 너무 심각하게 보지는 말고 가장 심각하게 보아야 할 것은 여권이 야권의 유력 후보들을 상대로 해서 벌이고 있는 이 정치 공작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확실히 가지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좌파도 이탈이 있었고 우리 우파도 자꾸 싸우다 보니 우파도 이탈이 있는데요. 저는 우파가 훨씬 적을 거로 보는 게 지금 이게 우파들이 훨씬 이게 절박하고 절실해요. 정말 이게 문재인 치하에서 5년 동안 얼마나 이게 핍박받고 나라가 완전히 지금 이게 거의 나라가 완전히 망국의 길로 거들나는 지금 거의 이게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 우파들이 5년 동안 얼마나 이게 당하고 제가 이런 절박하기 때문에 저는 이탈이 적을 거로 봐요. 결국에 우파는 될 사람 누가 정해지면 결국 찍을 거로 봐요. 근데 좌파도 물론 절박할 수는 있지만 자기들에게 5년 동안 권력의 달콤한 맛을 봤잖아요. 우파보다는 절박함이 저는 덜하다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좌파 쪽의 이탈책이 훨씬 많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런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